제 진료실에서 수십 년간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여는 남편분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오셔서 고개를 숙이며 털어놓는 고민은 거의 비슷합니다. 원장님, 아내가 마지막으로 저를 보며 진심으로 웃어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저 웃음이 사라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웃음과 함께 대화가 사라지고 눈 맞춤이 사라지고 결국 부부 사이의 온기마저 사라져버린 것,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거나 혹은 그 기억이 몇 년 전의 일이라면 선생님께서는 이미 인생의 아주 중요한 나침반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 감정도 없는 게 아닙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외침이자 마지막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기술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닫혀있던 아내의 몸과 마음을 다시 열고 잃어버렸던 부부의 온기를 되찾는 아주 근본적인 해법, 그 지혜를 알려드릴 겁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남편분들은 흔히 오해하십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관계를 피하는 것을 두고 이제 내가 남자로 보이지 않는 걸까?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 라며 자책하거나 체념해 버리시죠. 하지만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부부의 눈물을 닦아드린 제가 내린 결론은 다릅니다. 아내의 침묵은 당신에 대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깊은 외로움과 서러움이 쌓여 만들어진 두꺼운 벽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는 처음부터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서운함을 표현했을 겁니다. 여보, 나 오늘 힘들었는데? 하지만 남편은 나도 힘들어 라며 그 신호를 무시했겠죠. 그 다음엔 눈빛으로 말했을 겁니다. 지치고 외로운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았겠죠. 하지만 당신은 그저 피곤한 표정으로 치부했을 겁니다. 그렇게 작은 실망들이 쌓이고 쌓여 아내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된 겁니다. 말을 해봐야 소용없고 기대해봐야 상처만 받는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돌리고 몸을 닫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예전 방식 그대로 젊었을 때 통했던 그 방식만을 고집하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로 무작정 돌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열쇠 구멍이 변한 자물쇠에 맞지도 않는 옛날 열쇠를 계속 쑤셔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자물쇠는 더 망가지고 문은 더 열리지 않게 됩니다. 아내가 당신을 피하는 이유는 당신이라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변화된 몸과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다가올까봐, 그래서 또다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봐 두려운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침묵의 벽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벽 뒤에 숨겨진 아내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그 어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0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화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몸으로 다가가려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얼어붙은 강은 말 한마디에 온기 없이는 절대 녹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고백이나 사과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 옆에 조용히 앉아 어깨를 주물러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요즘 내가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당신 혼자 애쓰게 한 건 아닌지 미안한 마음이 드네. 혹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정말 조용히 물어보세요. 우리 사이에 좀 거리가 생긴 것 같은데 당신은 어때? 혹시 내가 당신 불편하게 하거나 서운하게 한 거라도 있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판단하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든 그저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절대로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며 변명하거나
당신도 잘못했잖아 라며 맞서지 마십시오.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는 재판정이 아니라 수십 년간 다쳤던 마음의 빗장을 여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당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는 이제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어 라는 가장 강력하고 진실된 메시지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내의 마음속 얼음은 아주 조금씩 녹기 시작할 겁니다. 몸을 열기 전에 마음의 문을 먼저 두드리십시오. 이것이 잃어버렸던 부부의 친밀감을 되찾는 진정한 첫걸음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면 이제 당신의 몸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는커녕 시작도 전에 허리가 뻐근하고 숨이 차오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운동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헬스장이나 거창한 기구를 떠올리며 지레 겁부터 먹으십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몸을 깨우는 것은 아주 작은 생활 속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매일 20분 걷기입니다. 저녁 식사 후 혹은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딱 20분만 걸어보세요. 이때 그냥 터덜터덜 걷는 것이 아니라 등을 곧게 펴고 팔을 크게 흔들고 보폭을 평소보다 10cm만 넓게 하시고 걸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체와 허리에 혈액이 힘차게 돌면서 남성 호르몬 생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둘째, 의자에 앉아서 하는 TV 운동입니다. TV 앞에 앉아 계실 때 소파의 등을 편안히 기대고 다리를 쭉 펴서 바닥과 수평이 되게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10초간 버티는 겁니다. 10초가 힘들면 5초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복부와 허벅지, 즉 우리 몸의 중심 근력을 키워주어 당신이 쉽게 지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의 자신감을 위해 제가 꼭 추천하는 2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케겔 운동과 브릿지 자세입니다. 케겔 운동은 많은 분들이 아시듯 소변을 참는다는 느낌으로 괄약근을 5초간 꽉 조였다가 5초간 천천히 푸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골반저근을 강화해 혈액순환을 돕고 관계 시 조절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브릿지 자세는 잠자리에 눕기 전 똑바로 누워 무릎을 세우고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린 뒤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 뒤쪽 근육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남성의 힘을 길러주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보양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드시는 요거트나 우유에 페루의 산삼이라 불리는 마카가루 한 스푼을 타서 드셔보세요. 남성 활력에 필수적인 아연은 굴에 가장 많지만 매일 먹기 힘드니 견과류 한 줌으로 보충하면 좋습니다.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는 아르기닌은 장어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나 닭고기, 콩에도 풍부합니다. 이런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몸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라는 생각부터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 생각이 당신의 몸을 가장 먼저 늙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몸을 다시 깨우는 작은 실천,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몸과 마음이 준비되었다면 드디어 아내의 몸과 마음을 만날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50대를 전후로 폐경기를 겪은 아내의 몸은 20대, 30대 시절의 몸과 완전히 다른 악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호르몬 감소로 인해 피부는 얇아지고 에아액 분비가 줄어들어 쉽게 건조해지며 감각신경은 아주 예민해져서 작은 마찰에도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전처럼 힘으로 속도로 다가가면 그것은 더 이상 쾌감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힘이 아닌 세심함, 기술이 아닌 존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리드하는 일방적인 연주가 아니라 아내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며 함께 만들어가는 이중주, 즉
교감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 존중의 입맞춤입니다. 음순 바깥쪽, 그 시작점에 다가갈 때 혀끝을 먼저 사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부드러운 입술 전체를 사용하세요. 마치 귀하고 소중한 도자기를 부드러운 벨벳 천으로 닦아내듯 그녀의 바깥 라인을 따라 아주 천천히 지그시 눌러주며 이동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나는 지금 당신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지극히 소중히 여기고 있어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단계, 예고의 쓸어 올림입니다. 혀의 날카로운 끝이 아닌 부드러운 옆면을 사용하십시오. 허벅지 가장 안쪽, 가장 부드럽고 여린 살결부터 시작해 음순 근처까지 마치 비단이 살을 스치는 것처럼 아주 느리고 따뜻하게 쓸어 올리세요. 이 부드러운 예고는 아내의 몸이 긴장을 풀고 마음의 경계를 서서히 허물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 발견의 나선 그리기입니다. 클리토리스와 음순이 만나는 그 경계선, 바로 감각의 핵심인 접합지대가 진짜 시작점입니다. 이곳은 매우 민감하기에 혀끝으로 아주 가볍게 마치 깃털로 간지럽히듯 작은 원을 그리세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작은 나선을 그리며 3번, 다시 안에서 바깥으로 3번. 이때에 아내가 숨을 멈추거나 허리를 살짝 들썩이거나 나지막한 신음을 낸다면 바로 그 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속도와 압력을 조절하세요. 이것은 당신 혼자 하는 연주가 아니라 함께 호흡하는 듀엣입니다. 네 번째 단계, 온기에 숨결 불어넣기입니다. 이제 혀 전체를 사용하여 그 중심부를 부드럽게 덮으세요. 절대 흡입하거나 강하게 누르지 마십시오. 마치 언손을 따뜻한 손바닥으로 감싸 녹여주듯 그저 덮은 채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세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입으로 하 하고 아주 천천히 따뜻한 김을 내쉬는 겁니다. 이 따뜻하고 습한 온기가 전해질 때 그녀의 골반이 당신의 리듬에 맞춰 움찔거리며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 기대감의 멈춤입니다. 그녀가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움직임을 멈추세요. 당신의 입술과 손을 조용히 떼고 한 뼘쯤 물러나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거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세요. 그 갑작스러운 침묵과 멈춤의 순간, 그녀의 온몸은 멈춰버린 당신의 자극을 향해 더욱 강렬하게 반응하며 애타게 될 겁니다. 진정한 절정은 시끄러운 움직임이 아닌 숨 막히는 기대감과 멈춤 속에서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교감의 과정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내를 위한 당신의 보이지 않는 배려입니다. 이것은 침실 안에서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일상 속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감정의 예열과 같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로 분주할 때 뒤에서 조용히 안아주며 오늘도 고생 많았어 라고 속삭여주는 것, 무심코 지나쳤던 아내의 새 옷이나 머리 모양을 발견하고 오늘 당신 참 예쁘네 라고 칭찬해주는 것, 식사 후 말없이 일어나 설거지를 대신해주는 작은 행동, 이런 사소하지만 진심 어린 순간들이 아내의 마음에 따뜻한 불을 지핍니다. 이 감정의 은행에 장호가 충분히 쌓여 있을 때 비로소 침실에서의 교감도 자연스럽고 풍요로워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침실에서는 딱 3가지만 더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수용성 윤활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몸은 건조해져 작은 마찰에도 상처를 입고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약국에 가서 피부 마찰 줄이는 젤 주세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아내의 몸을 보호하고 존중하려는 남편의 현명하고 성숙한 배려의 상징입니다. 둘째, 당신의 손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무심코 뻗은 당신의 차가운 손이 아내의 몸에 닿는 순간 아내의 몸은 쾌감이 아니라 긴장으로 먼저 움츠러듭니다. 관계 전 따뜻한 물에 손을 잠시 담그거나 이불 속에서 2 손을 부지런히 비벼 온기를 만들어주세요. 그 단순한 온기 하나가
나는 당신을 배려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가장 따뜻한 신호가 됩니다. 셋째, 조명과 소음을 조절하십시오. 방 안의 모든 불을 끄지 마세요. 칠흑 같은 어둠은 여성에게 안정감보다는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방 전체 등은 끄고 침대 옆 스탠드 조명 하나만 은은하게 켜두세요.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이 조금 덜 부끄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의 부드러운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TV 소리를 끄고 휴대폰은 멀리 치워두세요.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두 사람의 호흡과 심장 소리만이 존재하는 둘만의 공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준비는 결국 하나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몸을 원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먼저 원하고 당신의 편안함을 먼저 배려하고 있다. 아내는 말없이도 그 모든 것을 다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침묵의 벽을 허무는 대화에서부터 당신의 몸을 깨우는 작은 습관, 그리고 아내의 변화된 몸과 마음을 존중하며 교감하는 5가지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다시 서로의 손을 잡고 다시 따뜻하게 마주보고 다시 같은 이불 아래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편안히 잠드는 아주 평범하지만 잃어버렸던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작은 용기와 섬세한 실천 하나로 시작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작은 변화가 누군가의 남은 인생에는 가장 큰 위로와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다짐, 혹은 아내에게 참아하지 못했던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그 한 줄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부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은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이야기들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계속 연결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손끝에서 다시 시작될 빛나는 인생, 이제 정말 가능합니다.